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외국인 현재 집중 투자 중입니다. LG 카카오도 쓸어담는 자율주행 저평가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정말 빠른 성장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27,900명이고요. 현재 3만 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율주행입니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장이 워낙 밀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자리라고 강조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규 이슈들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말 안 좋습니다. 증시가 좋지 않은데 미리 제가 예측드리고 설명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들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 좋을 거라는 걸. 그래서 일단은 이번 1월 26일입니다. FOMC가 진행이 되죠. 이 FOMC에서 우리가 바라는 거는 딴 게 없습니다. 금리 인상 안 합니다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바로 금리 인상을 언제 합니다라는 게 확정만 나도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지금 문제는 뭐예요? 증시에서 3월에 하는지 2월에 하는지 6월에 하는지 금리 인상을 언제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이 불확실성이 증시에 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언제 합니다라는 FOMC에서 결과만 나와도 충분히 긍정적이겠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 러시아의 관계는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21일에 끝날 것 같다는 얘기는 취소하고 계속 유지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설 연휴가 끝나야 이제 설 연휴 특수 수급 부재 사태가 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 부재 사태만 끝나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쯤에 저는 저점이 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관심 두면서 어떤 종목을 바닥에서 살 수 있을지 관심 둬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 핵심 기술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악재가 있었던 최근에 카카오가 있습니다. 이 카카오에서 자율주행 사업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카카오 모빌리티죠. 근데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이번에 호출을 넘어서 자율주행으로 카카오 모빌리티 첫 기술 컨퍼런스를 엽니다. 이 기술 컨퍼런스라는 게 뭐 흔히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뭐 AI 데이라든가 뭐 이런 느낌처럼 어떤 기업이 이런 기술들이 있고 이런 AI 기술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AI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들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그런 컨퍼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여는 분 넥스트 모빌리티라는 네모 2022를 엽니다. 과거에 데뷔를 열었었죠. 그런 것처럼 넥스트 모빌리티 네모 2022를 엽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오는 2월 10일 첫 기술 컨퍼런스 넥스트 모빌리티 네모 2022를 연다 발표를 했고요.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열리면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LG, 삼성전자, GS 리테일 등 국내 대기업 비롯한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이죠. 오토노머 S2G, 토르드라이브, 번개장터 등 대표 플랫폼 기업과 기술 스타트업이 대거 참여를 합니다. 미국의 자율주행 분야 리더 오로라와 독일의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게 플라잉카죠. UAM 전문 기업으로 지난해 국내에서 비행 시연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볼로콥터 등 글로벌 기업들이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지금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실상 아까 얘기한 플라잉카, UAM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뭐 자율주행이 이런 거겠지, UAM이 이런 거겠지라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막연한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를 이제 시연하는 곳이죠. 그럼 사람들이 진짜 우리 삶에 다가왔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모 2021을 통해 택시 호출, 길 안내 등 이동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만 제한적으로 인식되어 온 모빌리티 분야가 이제는 자율주행이나 플라잉카로 확장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호출하는 회사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자율주행 택시까지도 할 수 있는 회사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빌리티 산업이 고도화된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이동의 목적을 분석하는 물론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동 전 최적의 모빌리티 수단을 먼저 제시하거나 사람이 직접 이동하지 않아도 사물과 서비스가 찾아오게 하는 등 미래 라이프 환경도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모빌리티 글로벌 리더들과 함께 패러다임을 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택시를 잡으면은 알아서 내가 어디로 갈지를 대충 예측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보통 이 시간대에 이 택시를 탄다라고 한다면은 미리 휴대폰이 알려준다라든가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 택시를 잡으면 택시가 잘 잡힐 거예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포넌스에서 혁신 기술이 만나게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 안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 자체 기술로 구현된 자율주행차가 있고요. 실물로 최초 공개되는 LG의 미래 자율주행차 컨셉 모델 LG 옴니팟이 있고 이건 설명드릴 겁니다. 시공간 동기화 기술로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는 실내 모바일 매핑 시스템이 있고 이게 어려운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그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지금 현실 세계가 있고 이 현실 세계를 그대로 이 교통 상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뭐 수도관부터 시작해서 전기 뭐 배선까지 싹 다 옮겨놓은 제2의 가상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물이 흐르고 있으면 여기서도 물이 흐르고 여기서 신호등이 켜지면 여기 신호등이 켜지고 그래서 미리 교통이 어떻게 될지 사고가 날지 안 날지 교통체증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설명하거나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긍선 대표는 네모 2022는 카카오티를 시작된 이동의 혁신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기술 투자로 모빌리티 영역을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확장해 나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으로 모빌리티가 나간다라고 완전히 발표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다? 2월 10일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흥미를 끄는 게 뭡니까? 딴 건 모르겠는데 실물로는 최초 공개되는 LG의 미래 자율주행차 컨셉 모델 LG 옴니팟입니다. 이게 뭔가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겁니다. 지비아차야 LG가 만든 자율주행 콘셉트카 실물로 나옵니다. 보시면은 뭐 언뜻 보면은 그냥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카니발이나 아니면 흔히 보고 있는 스타렉스처럼 생겼는데 그 차 안에 약간 마치 집 같은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LG전자가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자율주행차 콘셉트 LG 옴니팟을 다음 달 10일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네모 2022에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주최하는 핀테크 컨퍼런스고요. 여기서 이제 LG가 공개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옴니팟입니다.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이미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실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거 최초죠. 그래서 옴니팟은 차량을 집의 새로운 확장 공간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차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차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집만큼이나 차가 좀 편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거고 과거에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차 자체가 이제는 밖에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집에 가지 않더라도 차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낸다. 뭐 이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차입니다. 그래서 이용 목적에 따라 사무실로 활용하거나 영화 감상, 운동, 캠핑 등 다양한 엔터를 이 차에서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차량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 콘셉트도 적용을 했고요. 보시면 LG전자가 강점을 갖춘 가전 디스플레이 전장 기술을 융합해서 홈 공간을 확장한 개념의 미래 자율주행차 스마트 캐빈 비전을 옴니팟을 통해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여기 냉장고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안에 뭐 와인 저장고도 있고 안에 차도 이렇게 돼 있고 한데 사실상 저도 이 모습 자체가 안에 어떻게 돼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실물로 공개가 되면은 아마 진짜로 우리가 안에서 운동도 하고 있을 만한 정말 그런 제2의 원룸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운전을 하지 않고 그냥 누워 있거나 딴 걸 하더라도 알아서 차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 원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그만한 2평에서 3평짜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지금 다들 자율주행에 목을 메고 있는 상태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벤츠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루미나와 협력을 합니다. 독일 자동차 제조사 메르세데스 벤츠가 루미나의 라이다 센서 기술을 이용해 미래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을 합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이저를 쏴서 주변의 사물이 어디에 있고 얼마나 멀리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는 이게 뭐 200m를 넘어서서 몇 킬로에 있는 물체까지도 라이다가 측정을 하는 그런 기술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 라이다도 자율주행에 상당히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신에 따르면 루미나는 벤츠의 차세대 차량에 라이다 기술을 제공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약 238억 원 상당의 루미나의 주식 150만 주를 벤츠가 인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 1%라 생각하시면 되고 시총이 뭐 2천 380억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큰 기업은 아닙니다. 어느 시점부터 어떤 모델의 루미나의 라이다 기술 적용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벤츠의 모회사 다임러 그룹은 2020년에 루미나에 투자하기로 이미 발표를 해서 어차피 자율주행을 할 거는 예정돼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세단 S클래스와 고급 전기차 세단 EQS의 자율주행 레벨 3 수준의 시스템인 드라이브 파일럿을 최초로 적용을 하고요.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 의하면 자율주행 레벨 3는 차량이 스스로 방향을 바꾸고 내가 그냥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뭐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독일에서는 이미 레벨 4가 달려도 돼요. 예, 법적으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이 좀 더 자율주행을 개발하는데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만한 기반이 마련돼 있다 생각하시면 대한민국은 2.5까지 되죠. 근데 독일은 4까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벤츠도 이번에 자율주행 기술을 들어간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누구 혼다도 자율주행 투자합니다. 일본 혼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 햄닷 AI에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방금 전에 벤츠도 루미나에 투자를 했죠? 네, 혼다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발하는 것보다 있는 회사 거 갖다가 쓰는 게 빠르다라는 거예요. 하긴 해야 되는데 개발은 오래 걸리고 차라리 있는 거 쓰자 하는 거고 일본의 자동차 기업 혼다가 자율주행차 분야 기능,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인 햄닷 AI에 투자를 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출자액과 출자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아까 그 벤츠는 1%라고 얘기를 했죠. 혼다는 햄닷 AI와 공동으로 영상인식 기술을 개발을 해서 자율주행 분야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뭐 햄닷 AI는 작년 11월 시리즈 B 투자 라운드에서 JM 파트너스 등등으로부터 자금을 유치를 했고요. 당시 이제 블라드 보르니스키 햄닷 AI CEO는 시리즈 B 펀딩을 통해 자금으로 최첨단 인공지능을 뭐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투자금이 2,600만 달러 정도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그래도 각 기업의 규모가 있는 또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다가 잡아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혼다도 자율주행에 좀 적극적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부에서도 레벨 4 플러스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7년 레벨 4 플러스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신규 지원 국책과제 사업을 공고를 한 상태고요. 완성차 제조사, 자동차 부품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통신사 등 연구 기반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게 언제냐? 다음 달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국책과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대부분 이제 위에 얘기했던 기업들이 모두 좀 참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신규 지원 과제는 총 7개입니다. 사업단은 사업 계획서를 받아 평가한 뒤 4월 수행 사업자와 그리고 기관을 최종 선정을 해 출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서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겠죠. 자율주행차 수명을 예측하고 유지 보수를 진행하기 위한 기술도 개발을 하고요. 다변형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핵심 부품의 고장 예지 및 건전성 관리 기술을 확보합니다. 고장이 날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미리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력을 나라가 지원을 해서 자율주행 레벨 4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5년이나 걸려요. 이거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벨 3부터 4까지 천천히 올라간다는 거, 정부에서도 이미 지원을 시작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GM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년부터 자율주행을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GM의 전기차 픽업 트럭이죠. GM의 메리바라 회장이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2를 통해 기존 자율주행 기술인 슈퍼크루즈에 이어 두어 투도어 핸즈프리 운전이 가능한 4세대 자율주행 기술인 울트라 크루즈를 2023년도 맞나요? 네, 맞죠. 2023년도 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지속 가능한 대규모 모빌리티 혁신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GM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근데 솔직히 좀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변화가 좀 빠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테슬라가 제일 빨랐죠. 자율주행 기술은 교통사고 제로와 교통체증 제로 실현하기 위한 미래자동차 산업을 선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라는 거고, GM은 자율주행 기술에 관해 세계 시장의 리더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2016년 크루즈 인수를 시작으로 해서 캐딜락 브랜드의 슈퍼크루즈를 선보이면서 계속 자율주행에 앞서 나가고 있는 건데, 당연히 테슬라만은 못하겠죠. GM은 이제 자율주행 기술에서도 경쟁사에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고, 자회사 크루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내에서 유일하게 운전자 없이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수 제작된 완전 자율주행차 중 하나인 크루즈 오리진을 테스트 검증해 있고 곧 상업화를 진행할 거다. 자율주행 택시를 하겠죠. 캐딜락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를 적용될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가능한 울트라 크루즈를 2023년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2027년도라는데 좀 빠른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속도가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M은 퀄컴과 공동으로 컴퓨팅 아키텍처를 개발했으며 울트라 크루즈가 다방면으로 최고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될 것임을 자신했다. 다 잡는다는 거죠. 테슬라 오토파일럿도 시작해가지고 다 잡아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울트라 크루즈는 운전 지면의 상태를 감지하는 라이다를 포함해 레이더와 카메라가 수집한 도로의 정보를 분석하고 차량 중심으로 360도를 3차원으로 인식해 완성도를 높였고, 사실상 이 라이다를 포함했는데 이 라이다가 얼마나 가는지가 중요해요. 이게 200m니 이게 1km니 이게 100km니 이게 중요한 거라서 이 기술력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 그냥 라이다가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이 어쨌든 2004년까지 성장을 하면은 내년에 상용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의 기업들, 지금 LG전자도 마찬가지죠. 혼다, 정부, 그 다음에 GM까지 모두가 자율주행에 집중 투자하고 지분 투자하고 인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특히 아까 얘기했죠. 언제 데모 2022가 언제 시행한다? 2월 10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자율주행을 이제 우리가 슬슬 매수할 만한, 관심을 두고 건들 만한 구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모트렉스 있겠죠. 그 다음에 라닉스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있을 거예요. 이 종목들 당연히 바닥에서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라닉스 보시면 바닥에서 지금 충분히 이제 눌림목이 충분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트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많이 고점 대비해서 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고점 대비해서 눌림목이 충분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슬슬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오케이, 자율주행 관련주 관심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뿐만 아니라 좀 하락장이나 폭락장에서도 좀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좀 무료로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급등 예상되는 이슈라든가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강의라든가 매매법도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이나 갤럭시 안에서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접속하셔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시고요.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극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급등 예상되는 이슈들, 시황들 정리해드리고요. 극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강의 자료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당일 리얼 추천주로 1월 25일 추천주를 미리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확인 가능하고요. 이미 이제 12월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77%였고 13%, 30%, 17%, 15%등 나쁘지 않은 수익이 났으니까 이번 1월 25일 추천주도 관심 있게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옆에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연히 올라갔겠죠? 1월 24일
제가 장 시작 전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다. 이 이슈만 보면 된다라 말씀드리고요. 연구소 극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기술적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양극재 관련주 해서 왜 양극재 이슈가 있고 왜 올라가는지 관련주까지 전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이슈라든가 자료 다 무료로 볼 수 있고요. 기술적 분석도 무료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니 우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니까요.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3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